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낙폭이 강해 고통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공포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뻔한 공포영화의 결론. 에이리언2에서 우주선에서 마지막에 그 괴물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와서 시고니 위버가 마지막 격투를 하게 되죠. 그때 인조인간이 다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포에서는 항상 손실이 발생한다. 오늘은 그겁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반영이 끝났다고 했는데 왜 이런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거의 계속 질질 끌고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침공한다, 만다, 가스 공급 줄이고, 이런 얘기, 대사관 철수하고,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 근데 UBS 그 투자 전략가는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됐다. 시장에. 일부만 반영이 됐고, 가장 큰 우려는 연준이 아무 계획이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빠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다가 상승 전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근데 요때 올라갈 때, 그때 다른 연준 위원들이 3월 달에 0.5%는 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의 얘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한다. 이게 의견이 갈리는 건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한쪽에서는 1%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0.5%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유가가 9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주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다른 영향,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확산되고, 그리고, 금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918까지 밀렸어요. 2%를 넘었다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단기적인 위험,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시장을 끌어내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죠. 3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쳐 돌아갈 지경의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바이든이 지난번에는 소규모 국지전일 경우에는 제재조차도 안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실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뭔가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에게 지금 유리한가? 이득은 미국이 다 본다. 이런 분석, 글들이 많아요. 실제로, 미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글들을 저는 아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로 떨어져 있고, 중간선거는 해야 되고, 물가는 너무 높은데, 물가가 끌어내릴 기미는 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서 물가가 이렇게 많이 치솟았다. 근데, 연준한테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반감만 하고 있을 것이냐, 비난, 이런 게 너무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의 위상이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테드 스프레드라고 있는데, 그게 0.02까지 떨어졌어요. 급락했거든요, 2월 10일 날. 유로화하고 달러의 가치가 거의 지금 비등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근데 이게, 이런 경우를 저는 처음 봤는데, 테드 스프레드가 0.02까지 떨어진 걸 처음 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치솟는 것만 봤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좀 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갑자기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가 치솟고 뭐 그런 데 대한 원인은 러시아에게 있다. 이렇게 방향을 국내부적인 어떤 불만을 외부적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저뿐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겁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사실 시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위험이 제일 위험한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그 경제의 어떤 지표들 그걸 누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쇼크나 하락은 상당히 위험한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인 거. 지금 미 행정부와 연준의 의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밀리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견딜 수 있으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너무 오늘은 정말 이렇게 이 개별 주식들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는 거는 조금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매도는 개인의 매도거든요. 개인의 매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한 1,500억 이상의 매수를 했어요. 마감할 때 코스피에서. 근데 그거는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지수 편입되고 해서 외국인들이 보니까 27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마감할 때 한 175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거 매수뿐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물론 장중에 이렇게 약간 등락이 있긴 했지만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1,000억을 매수를 했고 오늘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물론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꺾였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꺾이는 경우는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매도를 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는 장중에 그런 경우는 그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두 번에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감하고 나서 매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뭐 마감 후에 나오는 매수는 뭐 크게 신경 쓸 그런 부분은 아닌데 금요일 날 외인의 매수의 추세를 오늘도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유지를 했다는 거죠. 물론 나스닥 선물이나 해외 선물 쪽은 움직이질 않았는데 뭐 크게 기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에 뭐 세계 3차 대전이나 뭐 전쟁 관련된 그런 뉴스에 아주 어떤 공포감을 극도로 느끼지 않았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뭐 특별하게 뭐 오늘 뉴스도 뭐 언급할 게 없고 이거 뭐 두 가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유럽도 빠지긴 했는데 유럽 뉴스를 보면 영국의 4분기 성장률은 6.5% 이거 뭐 이전 7%였는데 전망이 6.4%였어요. 뭐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금리를 8.5에서 9.5로 1%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물가 얘기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가 61.7이 나왔는데 67.2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거 뭐 돼서 소비 둔화 우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게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오일 채굴 장비 개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613개였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635개가 됐어요. 최근에 보면 뭐 5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갑자기 20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 뭐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 제임스 블라드가 또 인터뷰를 하거든요. 오늘 밤에는 지난번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를 한다고 아까 보니까 뭐 그런 뉴스가 있긴 했는데 모르죠. 근데 이게 16일 날 FOMC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그걸 보고 또 그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떤 그런 경계감이 아직은 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해외 선물도 그런 경계감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게 왜 말을 이렇게 급격하게 공포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사실 뭐 그 미 행정부만
아는 거죠. 예. 그냥 추측을 할 뿐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또 반도체 업체들한테 또 경고를 했어요. 소재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소재 이런 거 좀 수입처를 다변화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네온하고 팔라듐 이런 거를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때문에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1000개가 넘는 광산에다가 일시 조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뭐, 근데 뭐, 참, 그런 것도, 이 이유가 2022년 영업 계획을 이게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없으면 뭐, 조업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석탄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네. 철강 금속, 이런 것들이 오늘 또 강세였는데, 지금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자꾸 키우는 듯한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S&P 글로벌 플랫가 리튬이 지금 가격이 6배가 뛰었는데 이게 2030년 되면 수요보다 한 22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공급 부족 때문에 전기차 공급에 차질이 있다.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거야 뭐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얘기들이죠.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빠져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미국이 그렇게 많이 빠졌고 나스닥 선물이 3%가 빠졌는데 안 빠져서 시작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빠져서 시작해가지고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전쟁 위험이잖아요. 전쟁 위험은 정말 단발성 위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라고 봤는데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많이 빠져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락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회복을 못한 게, 전 세계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뭐 진짜 3차 대전처럼, 뭐 어떤 좀 격하게 가는 게 아닌가, 뭐 미 국무장관도 뭐 미사일 공격부터 시작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저는 뭐 물론 침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나토와 국경을 맞대는 거를 싫다. 그리고 그거 완충지대로 러시아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 러시아 위에 벨라루스가 있고 그 위에 발트 삼국이 있잖아요. 이 발트 삼국은 지금 나토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이거 뭐 이거 우크라이나 이거 뭐 조금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러시아 내에서도 물론 러시아 내에 그 내부적 불만이 있는데 푸틴이 지금 장기 집권하면서 발생한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보내려고 뭐 그런 걸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있는데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도 지금 이 공격은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자꾸 러시아 쪽은 위험을 히스테리가 너무 극에 달하고 있다. 위험을 오히려 서방이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정도로 지금 너무 위험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의도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정말 질이 나쁜 거거든요. 시장에서 볼 때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하락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실 이런 거는 결말이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공포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예. 다만 예전에 뭐 그런 거는 있어요. 미사일 한 발이 뭐 잘못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그 핵심 시설에 떨어졌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피해 그런 거는 뭐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늘 개인들의 매도 매우 아쉽고 이게 매도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근래 들어 제일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견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금요일 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사실 아침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밀렸잖아요. 더. 네. 좀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다른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전망이 사실 많이 안 빠질 것이다, 많이 안 빠질 것이다 하다가 이만큼 지금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한 5%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그리고 연준의 태도가 항상 보면 연준이 이런 그 태도 변화를 급격하게 보일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데 지금은 그 폭도 넘어서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지목하고 있는 게 ETF의 그 자동 매매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좋은 기업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거의 뭐 박앤세일 정도로, 예.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기업을 인수할 만한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근데, 경기가 지금 물가 때문에 경기가 꺾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또 내일 새벽에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인터뷰가 또 있어요. 또 근데 그분이 또 나와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뭐 효과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시장은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지금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혹시 짚고 가지 못한 게 있나 이런 걸 매일 이렇게 지수나 아니면 지표들을 점검을 해보는데 사실 지금 미국 단기채 금리 외에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위험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 테드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는 예. 그게 처음 나타난 거예요. 2월 10일자 테드 스프레드가 급락했거든요. 네. 그거 외에는 딱히 지금 뭐 위험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금융시장의 뭐 경색, 자금 경색, 그거는 지금 미국 단기 채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부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로 인하더라도 지금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네. 그냥 마냥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점에서 제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게 보이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이 뭐 GST 이런 거 그리고 APTC, 오션 브릿지 뭐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20% 정도 오르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메커스라고 그 미국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 회사는 흐름이 안 깨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렌텍이 그 전자담배 디바이스 그거 수주를 한 3,700억 정도 매출의 70% 정도를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급락했거든요. 아마 그게 이미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지금 이렌텍하고 이엠텍 이 두 개 회사가 만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싸다고 말씀드렸던 제 발언 때문에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휴스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오르고 나서 아침에 오르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휴스틸. 네. 그리고 오늘은 PJ 메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올랐는데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계속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알루미늄 관련 회사거든요. 네. PJ 메탈 이런 것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질문에서 KC 그린 홀딩스, KC 코트레 이거 또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사업 보고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작년 1년 동안 KC 코트레이 수주한 금액이 6,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마 이전치보다 한 50% 정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만 발전소 관련된 수주 금액이 4,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완공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년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실적을 반영시켜 주는데, 2020년도에 KC 그린 홀딩스와 코트렐의 실적이 적자가 한 400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해외 쪽에 건설하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자금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지연 손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수주,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환경 관련돼서 분진 그거 제거하는 시설, 탈황 시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망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KC 그린홀딩스는 지주회사니까 코트렐이 좋아지면 그린홀딩스도 같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자회사가 27개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안 좋은 거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이게 쓰레기 매립지 같은 거 이렇게 부지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팔고 있어요. 왜냐면 운영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예. 왜냐면 그 2020년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부채, 그린홀딩스는 부채 비율이 괜찮은데 코트렐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줄어들고 있다. 예. 사업 수주 현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게 지금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대선 때문이에요. 대선. 네. 우리나라 대선 때문이거든요. 이거 지나면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좀 실망스럽게 반등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일단 16일이라고 시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는 부담이거든요. 16일 날 공격한다. 그리고 16일 날 회의록에 공개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외국인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반등이 조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